나를 찾아서 56. 우리의 마음은 좋고 나쁜 느낌을 통한 부질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부질없는 생각들을 털어버리면 넉넉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도 좀처럼 마음을 비우기가 쉽지 않다. 마음은 스프링과 같아 한 번 누르면 한 번 튀어오르는 때문일 것이다.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을 얽어매고 나면 얽어맨 만큼 반대쪽을 향해 솟구쳐 오른다. 결국 마음의 습성인 생과 멸을 통해 마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 마음의 습성을 차분히 분석하고 관찰해야 한다.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눈이 바깥 사물을 보았을 때 눈을 감아도 보고 난 영상을 떠올릴 수 있다. 이것을 표상작용이라 한다. 이 때문에 사물과 과거의 경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비록 과거와 미래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허상이라도 마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훈습되면서 물들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57. 우리가 접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수냐타라는 의식의 저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아무리 오래전에 본 영화라도 기억할 순 없지만 다시 보면 과거에 보았던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접한 사물은 물처럼 흘려보낼 수는 없다. 반드시 잠재의식에 각인되기 때문에 눈이 본 사물을 인연하여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한 생각들이 쌓여 마음이 나타난다. 이런 마음을 받아들여 고정된 자신의 견해를 만들고 만들어진 견해를 따라서 생각이 일정한 방향을 선호하도록 하는 것을 관념이라고 한다. 생각이 관념화되면 굳어지고 틀이 잡혀 자신의 견해와 같으면 애착하고 다르면 원망을 나타낸다. 애착과 원망에서 비롯되는 행위를 습관이라고 하며 습관은 업이라는 고정된 마음의 길을 만들어내므로 우리는 결국 스스로 만든 마음의 길을 따라 육신을 만들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58.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좋고 나쁜 느낌을 일으키면서 취하고 버리려는 의도가 생겨난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이 있으므로 갈등과 혼란을 겪고 그것은 다시 고통으로 연결된다. 마음은 자신의 의도와 같고 다름에 따라 애착과 원망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그것의 결과인 업을 만든다. 즉 업이란 생각이 마음의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번 길을 들여놓으면 생각은 물길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흐를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에 물길을 잡아놓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나 생각은 보고 들으면서 나타난 반응이기에 순순히 물길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것은 욕망하고 물길에 어긋나는 것은 분노하게 된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59. 만일 물길을 잡아놓지 않았다면 욕망하고 분노할 일은 없겠지만 좋은 것에 대하여 애착하는 마음 때문에 물길이 잡혀 있다. 그러나 보고 들음에는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다.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착하는 바가 있다면 당연히 원망도 생겨난다.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원인은 눈과 귀가 사물을 받아들이면서 물길을 따라 흐르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기에 생겨난다. 결국 욕심과 어리석음이란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물길을 잡으려는 습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보고 듣는 것들이 물길을 따라 흘러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상 중심을 행하는 것이다. 내 입장과 형편에 맞추어 물기를 잡아놓은 탓이다. 그래서 한 번 생각의 물기를 잡아놓으면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어쨌거나 보고 듣는 생각들이 그쪽으로만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60. 생각은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는 것이 생각이다. 우리가 생각을 생각하는 모양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모양과 언어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지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란 생각의 모양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의미한다. 눈에 사물이 비치고 귀에 소리가 들려오고 혀의 맛이 느껴지고 몸의 감촉이 느껴진 것이 생각이다. 그러한 생각을 통해 언어로서 이름과 용도를 기억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며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의도된 바를 지니고 있지 않은데 반해서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은 언어와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 마음이란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다. 그렇기에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은 보이고 들려온 생각에 대하여 자신의 의도된 물길을 따라 흘러가도록 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생각을 착각한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61. 내 육신의 눈과 귀를 통해 생각이 보이고 들렸지만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생각이 만일 내 것이라면 원치 않는 보고 들음은 보이고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다시 좋고 나쁨의 물기를 잡아놓은 것은 생각에는 내 의지가 전혀 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물건은 내 것이 아닌 생각을 내 의지로서 틀 잡고 싶어 하는 착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마음을 문제시하게 된 것은 잡아놓은 물길로 흐르지 않는 생각들이 많은 탓이다. 생각들이 물길을 타고 고분고분 흘러야 하는데 순순히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물길을 잡아놓은 것이 문제이지 생각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62. 눈과 귀를 제어하지 않았기에 보고 들으면서 원치 않는 생각이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생각의 속성을 착각하여 일으킨 어리석음이다. 마음을 단속하는 것은 생각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와 혀 등의 감각기관을 제어함으로써 원치 않는 생각을 나타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막지 않고 이미 나타난 생각들과 다투려 하는 것은 그림자를 베려는 것과 같다. 이미 나타난 생각은 감각기관이라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의 영상처럼 존재한다. 그것을 문질러 없애려 하거나 내 의지대로 틀 잡으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처럼 생각과 마음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마음과 싸워 이기려는 것은 이미 벗어난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63. 만일 생각과 마음의 속성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생각의 물기를 치울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생각을 틀 잡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행하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 생각에 대하여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바라는 물기를 치웠기에 마음을 문제 삼으려는 허망함도 생겨나지 않는 까닭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살필 줄 아는 마음 하나 실천하려 해도 쉽지 않은 것은
자신의 미래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미래의 꿈은 높은 곳을 향하므로 남들보다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할 여유가 없다. 그러나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거듭 태어나 살아도 늘 아쉬운 생을 보내고 말 것이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이란 타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64. 인색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은 자신을 너무 사랑한 결과이다. 자신을 너무 애착하다 보면 주변의 울타리를 쌓게 되고 스스로 고립되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인색하여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사회가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안다면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다는 확신을 지녀야 한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이루면서 자신에게 맞춰진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시야를 넓게 본다는 것은 아상 중심을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과거를 떠올리며 미래를 짐작하는 때문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65. 과거에 싫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며 좋았던 경험은 계속 이어지는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마음의 속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이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좋고 나쁨이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좋고 나쁨이란 것은 실체가 없다. 좋은 것이 있으므로 나쁨을 알 수 있고 나쁜 것이 있으므로 좋음도 아는 것이다. 그 둘은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개는 네 발로 엎드려 다니기 때문에 물건을 쥐는 손의 기능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은 손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손을 사용하던 경험이 없으므로 불편을 떠올릴 만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손이 없다는 것이 나쁘다는 개념이 들어서지 못한다. 이처럼 좋고 나쁨이란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야 비로소 등장하는 허상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오랜 동안을 허상에 묻혀 살아왔는지, 얼마나 좋고 나쁜 것을 집착하며 지내왔는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66.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를 만날 수 없다. 항상 지금 현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까닭이다. 과거를 떠올리며 미래를 꿈꾸기에 바쁜 사람들은 우리 앞에 놓인 지금 현재를 짓밟는 것이다. 지금 현재가 짓밟히고 있다면 미래 역시도 지금 현재로 다가올 것이므로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켜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의식을 지닐 수 있다.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면 주변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착각으로부터 생겨난 허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천대받아야 할 물건이기에 그런 것이 아니다. 남을 위해 봉사할 줄 모르고 베푸는 방법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단지 어리석음을 긁어모은 것이다. 마음과 육신과 세상은 서로 다른 무엇이 아니며 함께 어울려 존재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67. 마음이 있기에 내 육신도 있고 세상도 존재한다. 만일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육신을 이끌어가며
세상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겠는가? 마음을 통해 육신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사회와 더불어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너무 집착한다는 것은 타인과 세상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다.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만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남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육신이고 세상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미 나인데 다시 나를 주장하면서 내 것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남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은 타인과 세상에 대하여 높은 담과 벽을 쌓게 된다. 타인을 위해 나를 양보할 수 있는 정신력이란 나와 내 것이 본래 없다는 이해를 통해서일 것이다. 본래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모든 고통이 스스로 일으킨 환영임을 알 것이며 그렇게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나 없음의 비밀을 푸는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68. 나 없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곧 잊지도 않았던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내가 본래 없다면 내가 받는 고통도 허상일 것이며 내가 일으킨 집착도 환영에 불과할 것이다. 갯새로서의 물방울이 사라져야 바다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상함을 알기 위해서 나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허무한 세상이라 생각하여 도피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씨앗이 자신을 고집한다면 결국 씨앗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썩고 말 것이다. 씨앗의 벽이 허물어져야 비로소 땅을 움트고 나오면서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된다. 나란 존재가 본래 없음을 안다는 것은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의 모양을 짓고 있는 것을 부수기 위함이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생각의 모양을 짓고 있는 벽을 허물지 못하면 누가 묵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것과 같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69. 나라는 생각의 아상을 만들고 있다. 아상의 울타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언제든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나타난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맹목적인 행복과 불행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고통에서 구원해 줄 진리에도 연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은 버릴 만한 것도 없지만 쥐고 있을 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을 쥔 채로 놓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바로 세상인 까닭이다. 그래서 무한히 텅 빈 그러면서도 한없이 충만한 절대적인 침묵의 생명 에너지만이 넘실거릴 뿐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70. 6조 해능 대사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과거 오랜 생부터 그 길을 걸었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경험하지 못한 깨달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깨달았고 전해져 왔기에 죽어본 경험은 없어도 죽음을 겪는 사람을 통해 죽음의 현상을 아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의지해서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빌면 허공에 비유하고 광채 나는 구슬이나 거울에 비유하여 누구나 지니고 있지만 가로막는 장애가 있기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깨달음을 표현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허공을 가로막는 먹장구름이 있고 구슬과 거울에 온갖 티끌이 달라붙어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탓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동쪽을 남쪽으로 착각하는 무명이 생겨난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71. 구름은 벗겨내야 하고
티끌은 닦아내야 한다. 부지런히 털고 닦는다면 언젠가는 빛나고 광채 나는 봅의 구슬의 무한한 밝음을 상상하면서 갈고 닦는다. 열심히 동쪽을 남쪽으로 알아버린 것이다. 허공과 봅의 구슬이나 참선품의 거울은 절대적인 세계에서 존재하기에 변하거나 사라짐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 말은 곧 물들거나 오염될 수 없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먹장구름으로 물들여 버렸고 온갖 티끌로 오염시켜버렸다. 물들지 않는 것을 오염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닦아내려는 무명의 늪으로 빠져버린 것이다. 세상의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눈 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닦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본래부터 청정무구한 까닭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털고 닦으려는 어리석음의 걸레를 손에 쥐고 있다면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음도 알아야 한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72. 무명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닦아내고 성취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거나 벗어나야 할 무명의 늪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무명의 늪에 빠진 것이다. 절대적 세계란 블랙홀과 같아 그것을 손에 쥐려고 한다면 우리는 침몰해 버릴 것이다. 그 곁으로 다가설 수도 없다. 아무것도 입증된 바가 없기에 그것을 짐작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다. 블랙홀에 대한 생각조차도 빨려들 것이기에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73. 끊임없는 자기 탐구를 통하여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과 불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 그때 삶은 새롭게 전개된다. 배운다는 것은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더 깊은 바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더 깊은 바다만이 존재할 뿐이다. 끝없는 과정만이 있으며 배움의 끝은 결코 없는 것이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겠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경쟁의식은 발전적인 면도 있지만 그로 인해 올바른 삶으로 이끌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지는 사람이 있기에 이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내가 입은 손해는 결국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란 사실을 알면 그다지 슬퍼하기만 할 일도 아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74. 만일 매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세상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품게 만드는 자신만 불행하다는 불공평한 느낌도 사라질 것이고 살면서 조바심에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간에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이다. 그런 까닭의 두 가지 사실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만 한다. 첫째, 인간의 삶이란 덧없고 보잘것없다. 둘째, 자신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그처럼 짧은 생 동안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성장한 것도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타인이 있기에 가능하다. 내 마음의 벽을 허물면 남들이 언제까지나 자신의 벽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75.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란 실제로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까닭은 TV나 오디오를 켜려면 리모컨을 사용하는데 만일 리모컨이 제 짝이 아니면 아무리 눌러도 작동을 하지 못한다. 만일 개개인이 서로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 상대방은 움직인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존재들이란 모두가 제 짝이다. 그래서 남을 위하는 길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길로 통한다. 진정한 행복이란 나와 남이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이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이 타인과의 비교로 매겨진 것이라면 불안한 행복감에 취해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76. 불행이라는 것도 타인에 비해서 자신이 못나고 초라하기에 슬픔을 느낀다면 평생을 행복과 불행의 줄타기에서 전전긍긍해야 한다.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벗이라 부른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나와는 다른 음식을 먹는다고 그를적으로 취급할 순 없다. 마찬가지로 사상과 신념이 비록 다르더라도 목표하는 바가 같다면 그는 벗이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분열을 초래한 신념과 사상의 문제라 해도 단순히 드러난 겉모습으로 판단 내려선 안 된다. 남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라도 주의 깊게 듣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소홀히 넘겨야 할 아무것도 없음을 이해하는 자세가 배움을 실천하는 명상의 길이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77. 배후를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한다. 삶의 질서에는 털끝만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뿌린 씨를 자신이 거두어야 하는 업의 상속자이다. 억울함이란 알게 모르게 뿌려놓은 씨가 자란 것이다. 엄밀히 보면 억울함이나 분노를 느껴야 하는 일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만든 빵을 자신이 먹으면서 투덜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사건들은 벌써 그들 스스로가 측량을 마친 상태이다.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과 부당한 처사는 본인이 뿌린 씨를 거둘 뿐이라는 사실만 이해할 수 있어도 시야가 전체적인 안목으로 변하게 된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78. 그런데도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무수한 생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을 지닌 어리석음의 결과이다. 만일 전체적인 시각을 갖는다면 돈을 빌렸을 때 하룻밤 자고 났다고 해서 갚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든 존재는 세상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생되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의 세상 어디에도 부적절한 처사가 없었음을 아는 것은 억울함을 묵묵히 참아냈을 때 드러나는 결과이다. 또한 억울함과 분노를 일으킬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잠들었던 우리의 의식을 깨어나도록 돕는 스승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의 의식은 억울함을 참아냈을 때 비로소 깨어나게 된다. 이런